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탄력성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노동 수요는 누가 한다? 자다가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이 합니다. 탄력성은 뭐다? 사장님이 반응을 해서 열받는 거다 받아들이시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임금 때문이에요. 돈에 민감하잖아요, 사장님은. 그래서 임금 때문에 열받는다. 얼마나 열받느냐, 덜 받느냐, 이게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1%의 임금 증가에 얼마나 고용량이 변하느냐, 사장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탄력성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임금이에요. 여기는 노동 수요량이겠죠. 그런데 우리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 곡선은 뭐라고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간다. 하나는 내려가면 하나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오르고 내리는, 얼마나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그게 탄력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1이 요렇게 45도 요렇게 생긴 거는요, 여러분 1이 올랐을 때 1만큼 1이 오르면 1만큼 움직이는 거 1대1이라는 뜻이에요. 1대1. 그러면 오른 만큼 내린다는 거예요. 내린 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여기 다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줄여서 다 합니다. 여기는 단탄입니다. 단위 탄력적. 요게 기본이라고 쳤을 때, 자, 되게 착하신 사장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각으로 딱 세워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 여러분, 임금이 올라가도 인원 그대로, 내려가도 인원 그대로예요. 이 사장님은 변함이 없는 사장님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탄력적인 거는 열받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건 뭔가요? 반대죠. 완전 비탄력적인. 완전 비탄력적. 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0이에요, 0. 세워져 있을수록 좋은 사람, 좋은 사장님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각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크고 서 있을수록 완전 좋으신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반대의 분이 있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임금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임금은 고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마음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사장님 무한대의 사장님이라고 해요.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임금 하나도 안 변했는데 무한대로 막 움직여요. 마음이.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탄력받는 사람이죠. 완탄. 누워있는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에요. 우리는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누워있는 사장님 완전 나쁜 사람, 완탄. 그 다음에 서 있는 사장님, 완전 좋은 사장님, 완비탄.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중간이 또 있겠죠, 여러분. 여기 단탄과 완비탄 사이에 이렇게 계신 분이 있겠죠. 요거는 비탄력적인 사이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비탄력적이다. 조금 좋은 사장님이에요. 조금 좋은 사장님. 자, 그 다음에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맞아. 핑크색. 나쁜 사장님이지만 핑크색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게 단위 탄력이잖아요. 단탄과 완탄 사이에 또 있으신 분이 있겠죠. 이분은 그냥 탄력적 사장님. 조금 나쁜 사장. 완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나쁜 사장님. 자, 여기서 순서대로 갑니다. 보세요. 완전 좋은 사장님, 조금 좋은 사장님, 보통 사장님. 그 다음에 조금 나쁜 사장님, 많이 나쁜, 완전 나쁜 사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글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변하는 탄력성보다 1이라고 해서 1. 1이 있고 완전 비탄력적인 사장님 왼쪽에 제로의 사장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사장님.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장님. 무한대로 예민한 사장님 있어요. 이 사이에, 자, 이 사이에 이분은 여기 일은 단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0은 완비탄. 완전 좋은 사장님. 완비탄. 자, 완전 나쁜 사장이 완탄이에요. 자, 있는데 이 사이에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1과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1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는 1보다 크다 작다. 이쪽은 작죠. 1이 이쪽이 크잖아요. 자,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거는 요거죠. 이거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조금 좋은 사장님. 완전 좋은 사장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조금 좋은 사장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보다 크면서 완전 탄력적인 사이에 있는 이 사장님들은 1보다 큰 사장님들, 1보다 큰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탄력적이죠. 완전 나쁘진 않지만 조금 그냥 나쁜 거예요. 완전 탄력이 아니라 그냥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풀어놓으니까 되게 막 복잡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임금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부의 값을 갖는다 했어요. 하나가 올라가면 뭐 한다? 하나는 내려간다. 부의 값이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절대값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만약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2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0에서 2로 갖는 거. 그러면 몇 칸 이동해? 하나, 둘, 두 칸이 이동했죠. 왼쪽으로. 자, 2가 된 거는 1이 간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으로 1이 갖는 거는 여기 플러스 1이고 숫자로 비교하면 야가 더 1이 큰 거지만 움직인 칸으로 보면 이거는 두 칸이 이동했고 이거는 한 칸이 이동했어요. 이게 절대값 개념이에요. 어디로 뭐 마이너스이냐 플러스이냐 가리지 않겠다.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가지고 하는 게 절대값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등식에서 뭐 이를 절대값 씌운다 하면 막 머리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생각하지 않겠다. 몇 칸 움직였느냐만 생각하겠다.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럼 움직임이 클수록 임금 변화에 대한 고용 변화 정도가 어떻다? 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봤던 것처럼 탄력성이 1보다 크나요? 이거는 크죠? 1보다 크면 어떤 사장님? 탄력받은 사장님, 조금 나쁜 사장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사장님은, 1보다 작은 사장님은 비탄력적인 사장님이에요. 그죠? 이건 탄력적인 사장님. 그 말이에요. 자, 1에서 0으로 가느냐, 무한대로 가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보면 막 헷갈릴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래프가 편하신 분들은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고 이 수평이 편하신 분은 수평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비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거다, 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거다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탄력성 계산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위에 보면 이거를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다? 이렇게 돼 있네요.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 변화율이라는 거 퍼센트라는 거예요. 율이라고 붙은 건 다 퍼센트예요. 자, 뭐 때문에 열받는다 사장님이 임금의 변화율 때문에 열받아요. 이것도 퍼센트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임금의 변화율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식이 탄력성은 이렇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값이 뭐냐? 탄력성을 줬네요. 이 사람들이. 자, 한번 어렵게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임금의 변화율인데 수요량의 변화를 안 줬어요. 근데 임금이 5% 상승한다 했어요. 자, 상승. 그럼 임금의 변화 밑에 있잖아. 그죠? 5%.
그러면 이 값은 안 줬어요. X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간에 는이 있으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X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야는 이쪽으로 가요. 자, 이 담을 넘어오면서 반대로 바뀌어요. 여기 나누기잖아요. 곱하기로 바뀌어요. 그렇죠?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5%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치러 가실 때 계산기 들고 가시거든요. 노동시장론 때문에. 계산기 가져가셔서 반드시 계산을 길을 두드려 보시고 하세요. 제가 암산 잘한다고 암산하다가 엉뚱한 거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0.5니까 1의 반이니까요. 5%가 반으로 줄겠죠. 2.5% 돼요. 계산해 보시면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2.5 찾았는데요. 여기는 2.5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2.5가 여러 개 있다 한다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 여기 감소로 다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은 어떻게 하나 감소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감소해요. 그 중에 2.5%가 감소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천천히 최대한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반복해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수업 시간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서 제가 아쉬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노동시장 정책, 정부에서 노동시장 정책을 내놓잖아요. 필립스 곡선 배웠잖아요, 여러분. 실업률을 잡으려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둘 다 잡기가 어려운 게 시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 두 가지 또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는 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사람들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건 소극적인 거라고 보시면 구분하기가 좋아요. 말을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건 취업을 알선하는 거예요. 막 일하게 하는 거죠. 훈련도 계속 있는 직장에서 더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취업이나 이런, 이게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적극적인 거예요. 청년 대책, 실업자나 취약 집단에 대한 대책, 어떻게 이제 청년을 직업 훈련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킬 거냐, 막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조금, 고용할 때 보조금 줘서, 고용할 때 계속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거는 장려하는 거잖아요. 또 창업 지원한다, 뭐 공공부문, 뭐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거 다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건 뭐 실업보조금이나 조기퇴직 다 일을 안 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소극적인 거다. 이렇게 개념으로 그냥 느낌으로 찍어내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래 나와요. 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여기서 취업 상담이다, 재취직 훈련이다, 창출이다 다 적극적인 거죠. 아닌 거 뭐라고 했어요? 실업급여예요. 어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시장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이 나왔죠. 정책도 볼게요. 아까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나눴어요. 이번에는 뭐냐, 실업에 대해서.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인력 정책을 쓰느냐, 소득 정책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인력에 대한 그런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그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막 잡으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력 정책은 말 그대로 뭐 인적 능력 개발한다든가 뭐 양성해서 공급 부족을 뭐 해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소득 정책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이 막 억제 정책 같은 거죠. 억제 정책. 그래서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반강제적인 또는 설득적인
협조해라 막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조치를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소득 분배 불평등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 회사가 뭐 이걸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적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모든 정책은 그렇습니다. 장기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또 인력 정책을 막 썼다가 또 뭐 실업률 또 잡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그 올라가는 걸 내리고 내려가는 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또 부정적 효과 같은 거 다 수반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은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소득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어요. 소득 정책은 뭐라고 했어요? 소득에 관련된 억제 정책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한다. 물가를 잡고 뭐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틀린 것 했어요. 위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성장산업 위축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맞네요.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 여기 함정이 딱 있어요. 절감할 수 있나요?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소득 정책은. 그래서 여기 함정이 딱 숨에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증가시킨다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에요. 억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뭔지 말이면 소득 정책을 핑계로 사장님들이 너 나라에서 그래서 나 돈 많이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죠? 막 올라갈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춤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제 실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쉬워요. 실업의 제 개념인데요. 자,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아시잖아요. 그죠? 노조죠. 노동조합의 형태는 우리가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은 뭐냐? 말하자면 하는 일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뭐, 택시 하는 사람 택시, 그 조합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건설 쪽에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하는 일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직종별 노동조합이에요. 자,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일찍 발달했다. 영국에서 최초에 이제 우리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우리 좀 의해보자 해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가장 일찍 발달한 거는 직종별, 직업별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일반 노동조합 이런 건 뭐냐 하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완전 미숙련 노동자나 뭐 자병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다 규합해서 만든 단일 노동조합, 뭐 여러 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 하는 이런 개념이라서 그냥 자주 나오는 노동조합 형태는 아니지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산업별이라는 거는 뭔가요? 직종하고 산업은 다르죠. 이런 거예요. 임업이냐, 이게 뭐 서비스업이냐, 서비스업 중에서도 무슨 업이냐, 업이에요. 산업별이에요. 임업. 이거는 뭐예요? 직종이에요.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업별이에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은 것서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많다. 그 다음에 기업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삼성 자체에 삼성 회사 안에 자, 우리 뭐 무슨 주식회사 했던 회사별로 생기는 게 기업별이에요. 회사별로. 뭐 직종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삼성도 계열이 여러 개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노조다 하면은 이게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형태는 기업별이고 가장 먼저 발전한 거는 직종별이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봐두시면 되고 자 봅시다. 노동조합이 역사에서 오래됐다 하면 바로 뭐나 된다고요? 직업별 또는 직종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직종별은 같다. 이거 봐두세요. 직업별, 직종별, 산업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좋죠?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 15개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많이 나오고 쉬우면서 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에는 지금 6칸이 있지만 제가 까만 걸로 4개를 표시하고 얘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보기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클로즈 샵은 이미 딱 닫힌 느낌이 들죠? 클로즈. 딱 닫힌 거예요. 아주 융통성이 없는 거죠.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노동조합 가입 안 하면 회사에 입사 못해. 그리고 일단 입사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런 강제적이에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클로즈드 샵에는 사장님하고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느 게 힘이 더 커요? 노조가 힘이 더 커요. 그럼 사장님이 노조의 눈치를 보겠죠. 그거 특징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중 그 기업에서 가장 그 제어하기 힘든 조합 형태는 하면 클로즈 샵이에요. 반대로 또 묻을 수 있죠. 다음 중 노동조합이 가장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운영하기 좋은 형태는 클로즈예요. 이 반대죠.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일단 입사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융통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샵이 있어요. 이거는 클로즈하고 반대네, 오픈이네요. 아주 자유로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했듯이 여기에서는 사장님하고 노동조합하고 어떨까요? 반대예요, 반대.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힘이 있겠어요? 사장님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거부 안 해도 돼요. 이게 오픈샵이에요. 이 두 개의 의미를 누가 유리한가, 또 어떤 건가,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하고,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유니온샵이에요. 이건 뭐냐? 중간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채용하고 나서 무조건 바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그거는 노사의 그 협의에 따르겠죠. 일정 기간 중에는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의미고 반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가 있어요. 이거 우리 보통 연예인 에이전시 많이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스케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에서 막 스케줄 관리해주고 오다 따오고 해서 연예인을 막 일하게 하죠. 그래서 수입을 나누잖아요. 수수료를 받잖아요. 에이전시 샵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조합원은 막 노조 해가지고 임금을 올렸어요. 근데 닌 조합원도 아닌데 니는 같이 임금 올라가면 우리는 억울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조합원 가입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조합비는 내 너. 혜택 받으려면 넌 조합비는 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비를 받는 거. 회비를 떼는 게 에이전시 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우리 한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숍 제도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뭐 네, 대부분 이렇게 나와서 어떤 거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숍 제도 뭔가 한번 볼까요? 신분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종업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상관없이 종업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주 자유로운 게 느껴지죠. 자유로워요. 노동 공급은 독점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힘이 없다는 얘기죠.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자본가의 교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 했어요. 노동조합이 힘이 없고 불리한 건 뭐였어요? 사장님이 힘이 좋은 거죠. 사장님 마음이 편한 거죠. 어떤 거였어요? 오픈숍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정말 좋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이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나냐? 13년, 15년, 17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계속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비노조원은 노력 없이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아까 들어봤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비노조원에게 뭘 받는다? 조합비야. 돈 띄는 건 뭐다? 에이전시예요. 연예인 생각하라고 했어요. 기획사 생각하라고 했어요. 조합비 받는다 하면 에이전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영어로만 나오니까 좀
하나시겠지만 대충 보셔도 경은님 영어 좋아하셔서 좋아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뭐 클로즈 더 유니언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업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쉽고 자주 나오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길어서 25